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최종화만을 앞두고 눈물바다가 된 팟빵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립니다. 답없는 가이드북 방송이라고 너무 저희들끼리만 떠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끼리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시 1회 방송으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아니요. 하반기에는 합격해서 못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분하고도 화려한 마무리를 위해서 유궁정의 송포유 그리고 김래자의 먼 예능, 이웃 예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만은 고품격 음악방송 공부하는 팟캐스트 언사의 법칙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사의 법칙 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10화 두둥. 10화 날이 와서 네, 마지막 발음이 좀 그런데요. 마지막 10화. 녹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미리 앞서 공지드렸던 것 같이 유긍정의 Song for You 그리고 김래자의 왜 웃어? 왜? 왜? 뭐가 웃겨? 멀고도 가까운 먼 예능 이웃 예능. 먼 예능 이웃 예능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예능 사례를 다루고 글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저희 오늘 시를 한 사람당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소개해드리고 그 시의 어떤 부분을 우리의 장문 글쓰기에 녹아 쓰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포유가 드디어 왔네요. 네, 드디어. 두둥. 신청곡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댓글을 남겨주신 그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이 유궁정 씨 인기남이에요. 네. 목소리가 좋아서 그래. 아 그쵸. 맞아. 유부정 이 친구를 유부정님. 유부정 씨 유부정님. 아무리 봐도 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알겠죠, 목소리 들었으니까. 누군지 알 거야 아마. 아니, 이 방송을 공부했던 들으면서 혼자 사람인가? 낄낄거리시고 그러니까 있을지도 누굴까요? 누굴까? 이게 그래서 되는 마음 먹고 한 거야 이거. 유부정이라고 한 거 보면. 유부정. 그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동생 아니야? 잠깐 취조심을 했었어요. 예. 진짜요? 너냐? 누가 나라 그래. 이런 꿀잼을 놓고. 다들 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그 유부정 씨가 올려주신 신청곡.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말고도 10cm 노래를 또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서 시간 제약상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저희가 따로 그 코인 노래방을 가서 오래방이라고 하죠. 네, 오락실 노래방? 플러스 노래방. 네. 오락실. 이렇게 오래방을 믹싱의 비밀이 드러나요. 가서 그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라는 노래를 녹음을 일단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일단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외톨이를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불러야죠. 그래서 그럼요. 외톨이는 랩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안 단호하게 되니까. 적어주셨어요. 맞아. 오늘 라이브로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다. 현피 뜨자. 질 것 같은데. 함께 피자, 함께 질 것 피자, 같아, 질 것 같아. 함께 피자해. 키 한 180만 안 넘으면 어떻게? 아무튼 라이브로 네. 그 도전을 한번 외톨이를 해보는 제가 걸로.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콧구멍에 힘이 맞아, 풀리는 맞아. 것 같아요. 풀지 마. 콧구멍에 힘 빡 좀 주고 있어. 그래서 입 막고 그래서 해볼까요? 오늘 한번 들어보고 우리 점수를 매겨보죠. 네, 맞아. 네. 네, 들어보시죠. 네.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유긍정이 부릅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창문을 여니 바람 소리가 드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주질 않아. 잠들 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요.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요. 잡은 유지는 꼭꼭 구겨 창문 밖에 버려줘. 오늘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작 노래를 들을래. 오늘 밤은 혼자 잠들기 무서워요. 저기 방에 무언가 있는 것 같죠. 잠깐만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냐. 잠들 때까지 집에 가지 말아줘요. 혹시 모르니 저기 대문을 잠가줘요. 들어올 때는 불을 끄고 방문을 반쯤 열어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길래. 혹시나 내가 못된 생각, 널 갖기 위해 시커먼 마음 의심이 된다면 저 의자에 나를 묶어도 좋아. 창밖을 봐요, 비가 와요. 지금 집에 가긴 틀렸어요.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진 택시도 안 와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잠들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요. 믿어줘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냐.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작 노래를 들을래. 제발 오늘 밤만 가지 말아요. 그리고 노래를 듣고 왔는데 예, 예. 어땠습니까? 제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가 어땠나요? 노래 녹시 잘하는 것 같아.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노래- 점수 노래 어땠나요? 잘하시네요. 그냥 제 점수는 뭐 한 10점에 7점? 아 10점 만점 진짜. 오. 프로를 10점으로 보면 오, 좋네 좋네. 오. 괜찮은데요? 오. 슈스케는 이제 전화는 통과하잖아. 전화 통과. 전화 통과하지 않나. 저 그쵸. 제 점수는요. 저는 9점.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네, 네. 오. 오. 저는 후하신데. 전화 통과 얘기하셨는데 저 같으면 너목보에서 실력자로 나올 정도는 되지 않나. 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전 8점. 오. 오. 네, 그러니까 그 평균- 10cm랑 안 비슷해서 좋았어요. 평균 8점. 네, 평균 8점. 좋네. 10점 만점에 8점. 8점. 네. 노래 잘해요, 확실히. 잘하는데요?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점수를 다 까먹을 곡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네, 비트와 밀당하는 유긍정 씨. 그래서 아, 제가 지금부터 비트의 현장- 아우토바를 달릴 유금정 씨. 현장에서 그 외톨이를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사실 정말 진지하게 부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웃지 말라고. 웃으면 제가 이 예, 예. 노래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이 비트에 제 몸을 실을 수 다시 없어요. 한번 코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저 참고 있을게요. 얼굴 보지 말아야겠다. 유금정이 부릅니다. 외톨이. 유부정 듣고 있나? 유정 씨를 위해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유부정 듣고 있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덮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덮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픈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가까운 속에 내 자신을 가둬. 짜자
몰아치라고 이렇게 타올 던질게요. 여기 타올 던질게요. 잠깐만 속시라 서리꾼 유근정 씨 보호하겠습니다. 또 다른 나를 싸워 그녀가 따라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안다고 헤어지면 벌어비는 칼날 사랑 그래 1분 1초가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너무나 두려워 여기까지만 해요. 이거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팟빵 스튜디오가 눈물 제 박자는 맞았나요? 제가 지금 하나도 안 맞았어. 아니 하는 줄 알았어 한 손으로 하고 방처럼 끝났어. 아 그래 아 대박이다 진짜. 내가 이걸 쫓아가 너무 웃겨. 내가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이건 안 맞고 이거 안 돼. 비트와 밀당하는 유근정 씨. 앞에 너무 이렇게 유부정 보고 있네. 안 듣고 하는 것보다 나. 무조 보고 있. 잠깐만 네, 오직 유부정 씨만을 네, 위한 진짜 노래. 한 사람을 위한 심하다. 세레나데. 아 제가 덕분에 진짜 저희 귀가 지금 안 들은 귀 삽니다. 아웃사이더 랩 잘해. 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인정. 아 제가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웃어가지고 아이 거짓말. 저 진짜 웃음 참았는데. 나 슬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타올 던졌는데 기각됐어. 맞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cm 노래와 방금 전 외톨이는 동일 인물의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근정 씨는 너목보에 그냥 음치로 나가시는 걸로. 될것 랩으로. 같아. 랩으로 할 때 그렇게 맞아요. 하고. 아 이제 너무 웃기네요. 너의 비트가 보여. 너의 비트가 뭐야? 쇼미더머니. 네, 쇼미더 비트. 아쉽네요 예. 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더 랩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2를 위해서 네. 시즌 2의 첫 곡으로 연습했다가 맞아. 좋은데. 첫 곡으로 다시 한번 네, 이 아웃사이더로. 비트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맞아요. 제도전. 제도전. 수성표는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아니요, 아주 큰 웃음 남기고 맞아요. 네. 하나도 안 역사의 아쉬워요. 뒤안길로. 근데 사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그 레자 씨의 그쵸? 먼 예능 이웃 예능이거든요 먼저는 이런 얘는 진짜. 아, 나 너무 잘 타이틀 쓴 것 너무 같아. 센스 있어. 네. 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네. 오늘의 10화 방송을 그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본식을 즐겨주세요. 네. 네, 김래자 씨 준비하신 먼 예능, 이웃 예능. 어떤 예능 준비하셨죠? 제가 평소에 외국 예능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라서 네. 주로 보는 나라의 예능이 일본 예능이랑 미국 예능인데 일본 예능은 알려진 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미국 그렇죠. 예능은 오디션 예능 같은 거 말고는 그렇죠, 잘 그렇죠. 알려진 게 없는 듯해서 이색 예능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전역에 동성 결혼이 합헌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그 의미를 기리고자 약간 이 목적에도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에요. 미국 오. 예능인데 제목은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이 세 명 중 게이가 있다입니다. 이 세 명 중 게이가 있다 네.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잘 노출이 안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쵸. 홍석천 같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워낙 게이들이 많다 보니까 동성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포맷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찔한 소개팅이랑 약간 비슷해요. 소개팅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팅 프로그램인데 네. 네. 다만 이렇게 차별점이 있다면은 그 주인공이 주로 여자가 나오는데 주인공 여자가 자기랑 세 명이랑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남자 네. 세 명이랑. 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품절남이야. 여자친구가 있는 아, 품절남이고 어.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게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만 자기가 대쉬를 할 수 있는 완전 솔로남이야. 그래서 여자가 세 명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 세 명 중에 누가 그런지는 알 수 없고 오로지 여자가 남자와 대화하는 과정 아니면 남자의 옷차림, 남자의 제스처, 자기한테 짓는 표정 이걸로 얘는 여자친구가 있을 것이다. 얘는 게이일 것이다. 얘는 솔로일 것이다. 이거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각 단계별로 데이트를 하면서. 재밌어요. 이뤄질 수 있는 건 한 명밖에 없어. 이뤄질 수 있는 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래서 신선한 것 그런 같더라고요. 거죠. 신선한 거. 그래서 보면 그 크게 유머 코드를 따지면은 데이팅이라는 연애라는 소재랑 그다음에 비밀 그 중에 게이가 숨어 있는 거 그 비밀 누가 코드 개인지는 알 수 네, 없어. 이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자의 프로필 뭐 직업 얼굴 이런 거 나오고 남자 프로필 직업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이 게이일까 품절남일까라는 그 추측하는 시점이 그 프로필 공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직업이나 생김새나 프로필 죄송합니다 딕션 프로필 보고서 사전에 이게 이 사람이 게이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맨 처음에 그냥 얼굴만 보고 아 얘가 게이인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게 스테이지가 지나면서 계속 여자의 판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만나고 바뀐다는 뭐 거. 이런 네, 이게 맨 처음에 첫 단계 그냥 프로필만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명이랑 동시에 데이트를 해요. 몇 가지 스테이지 빼고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막 아 내 여자친구가 뭐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아 내 애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여자가 추측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인 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네, 단어 약간, 사용을 그럴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거야 라고 약간 여자가 추리 코드가 있네요.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대화만 하다가 두 번째는 좀 활동적인 그 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이 비치에서 막 수영을 즐긴다 이러면은 뭐 남자가 입은 수영복이 어떤 애 혼자만 삼각 수영복이야. 얘는 게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삼각이 게이야? 여자의 편견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왜냐면 괜찮은 남자 것 두 같아요. 명은 좀 긴 수영복을 입었는데 아. 나머지 하나가 되게 깨끗하게 왁싱되어 있는 다리를 자랑을 하면서 삼각 그럴 수 수영복을 있겠다. 입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게이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수는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럴 거야라고 넌지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혼자. 약간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처음에는 편견이 다 하다가 나중에 밝혀질 때는 그게 편견이었다라는 반전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한 3, 4단계쯤 되면은 이제 각각의 남자랑 한 명씩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주문을 하는 거죠. 뭐 남자한테 남자 탱고 선생님이랑 같이 춤을 춰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정 변화를 통해서 안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최종 선택의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남자 3명 아까 데이트도 남자 3명이 서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그 품절남인 남자 여자친구와 그다음에 그 게이인 남성의 동성 연인이 둘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명이잖아요. 5명 앞에서 여자가 이들이랑 데이트할 때 소감은 어땠고 너무 즐거웠다. 근데 내 추리상 이러이러한 점에서 얘는 품절남일 것 같고 얘는 게이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솔로 남자는 얘다. 이런 식으로 최종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근데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추면은 상금과 더불어서 그 남자랑 같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보상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잘 매칭이 안 됐다 해도 나중에 뭐 방송 끝나고 대시는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대시는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큰 보상으로 고급진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뭔가 게이남은 그런 걸로 추리할 수 있는데 품절남이랑 솔로남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그쵸. 아니요, 근데 게이를 못 찾아요. 게이를 못 잡았어요. 네, 다 겉으로 보기에 진짜 못 알겠어요. 제가 한 4화 5화 정도 봤거든요. 근데 저 맞춘 적이 한 번 빼고 다 틀렸어요. 게이. 근데 이제 동성 결혼이 합헌이 됐으니까 네. 유부남도 게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이제는 이제 좀 더 이게 이 좀 중에 활성화되지 게이가 둘이다. 않을까. 더 복잡해졌네. 네, 근데 원래 미국 자체에서 결혼이 합헌이 아니었을 뿐이지 게이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어서 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런 편이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좀 그게 줄어들 텐데 편견이나 좀 그렇죠. 거부감이 좀 줄어들 네, 텐데. 저로서는 진짜 편견을 많이 깼어요. 왜냐면은 뭐 삼각수영복 입은 남자 보고 저도 속으로 맞나? 게이 맞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 사람이 솔로 남자였어요. 네. 전 그게 너무 삼각을 입었구나.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웃을 때 네. 그때 한번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성소수자 네. 파트를 다루시면서 트랜스젠더 분이랑 게이 분을 학교로 초대를 하셔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자 게이 분 오셨는데 웃을 때 딱 티가 났어요. 웃을 때 티가 나요? 되게 손을 세로로 세워서 코와 입을 가리고 되게 수줍게 웃어요. 그 또 그분의 특징이겠죠? 이렇게. 어깨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만화에서 나올 법한 여자 주인공이 웃는 호호호. 약간 소위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일본 여고생 같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어. 보통 남자는 웃을 때 그렇게 입을 가리고 잘 안 웃잖아요. 그냥 웃지. 아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교정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렇죠. 뭔가 자기 문제가. 입이나 이런 게 부끄러워서 사람마다 가릴 수 다르긴 있잖아요. 컴플렉스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네.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항상 담요나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되게 소소한 아이템들. 그런 거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약간 섬세한 어, 면모. 섬세하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남성 게이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약간 좀 섬세하고 약간 감수성이 좀 있고.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있겠-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너무 남녀의 프레임으로만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다고 이런 생각도 해도 드네요. 그쪽에서 네. 알려주질 않을 가능성이 맞아, 크니까 맞아. 사실. 되게 보면서 저는 많이 편견을 깼던 것 같아요. 보면서 저 사람이 아니었구나. 전 저 사람은 분명 저 사람은 게이가 아닐 거다라고 한 사람이 게이가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보면 일반 아찔한 소개팅은 약간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네. 명이 여러 명이랑 데이트하는 게 네. 내가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걸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걸 맞추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KBS에서 했던 마녀와 야수 네. 그것도 약간 외국 예능을 그 모티브로 네, 해서. 모티브에서 근데 이제 얼굴을 가리고 약간 그 사람의 목소리, 키, 뭐 이런 말투, 행동들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되게 사람을 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쵸.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을 벗으면 그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을 벗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쵸. 뭐 뭐 잘생긴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목소리만 듣고 약간 순간 소개팅 지금 찔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소개팅이라는 포맷을 하면 네. 시청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를 맞아요, 좀 맞아요. 고민할 그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예능 PD 준비하시는 분들 이러는 거 약간 차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남자랑 데이트를 하지만 나는 이 세 남자 중에 한 명하고만 매칭될 수 있다라는 그 제한. 이게 약간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맞아. 웬만하면 다 내 거라고 전제로 깔고 하잖아요. 그쵸, 뭘 다 아찔한 냈어요. 소개팅은 이 다 여러 나는 명이랑 어떻게 할 수 다.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전제를 아무나 깔고 내가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면 그쵸, 되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게일 수 있고 굉장히 품절함일 수 현실적이야.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저희 글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포임을 가져왔습니다. 포임. 시 아니 무슨 라임 아니 요새 유긍정 씨 말투가 있어요. 항상 굳이 필요 없는데 외국어를 요새는 외국어. 중국어를 하세요. 알고 있는 중국어가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어서 짜이지? 하오 하오, 좋다. 하오 하오. 계속 이러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냥 좋다고. 예, 되게 웃겨요. 재밌네. 나는 처음에 하오체를 그냥 얘기하는 건 처음에는 하오가 뭐야? 뭘 이러네. 어쨌다는 하오.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져온 시는 네. 그 박노해 시인의 아, 네. 노동의 새벽입니다. 아니 그건 시집 이름인가요? 네, 시집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 시를 묶어 놓은 시집 이름이고 박노해 씨는 1956년 출생이고 그리고 노동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손무덤이라는 시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일하시는 분이 이제 손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손을 들고 이 시인이 이제 거리를 배회한다. 근데 갈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시인데 그거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모르신다면 그 찾아보시면은 그쵸. 금방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시는 박노해 시인의 이불을 꿰매면서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언세 법칙이니까 장문 글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글을 저희가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시가 저는 장문 글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글쓴이가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와서 집에서 이불 호청을 꿰매요. 그 약간 구멍 나 있는 이불을 꿰매고 자신의 속옷을 빨면서 문득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직장이나 이런 회사에서 사업자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되게
서름을 받잖아요. 되게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거 해 저거 해. 되게 자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아내한테 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뭐 나 배고프니까 밥 줘. 뭐 청소해. 뭐 어떻게 해. 항상 이렇게 명령조로 자기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깨매다 보니까 아 그동안 내 아내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집안에서. 그런 걸 이제 마지막에 딱 이렇게 깨달음을 이제 던지면서 네.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은 연을 소개해드리면 두 번째 연에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이게 이제 사업자가 자기에게 했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아내를 착취하고 있었던 본인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마지막 연애 이렇게 끝납니다.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와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그 작업을 통해서도 아 내가 아내한테 하던 이런 것들이 사업자가 나한테 하던 거였고 나는 그렇게 착취와 아내의 노동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장문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로 잔잔하게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걸로 시선을 던지는 거죠.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좀 더 인류 보편적인 메시지 모든 그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서 글이 딱 종결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장문을 완결성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사람을 좀 이렇게 흔드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짧은 시 안에 두 가지 큰 담론이 들어있어서 근데 그거를 되게 거부감 없이 잘 엮어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죠. 담론은 사실 누구나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글 속으로. 근데 그게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게 다 그쵸. 보냐. 잘 엮이느냐. 공감되게. 네. 이미 이야기여서 뭐 그냥 그거를 그냥 옮기기만 해도 그렇죠. 하나의 장문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성복 시인의 식탁이라는 시를 선정을 했는데 네. 이게 저 예전에 중앙일보에 맨날 한 줄씩 시를 실어주거든요. 그 중에 있던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은 이제 식탁에 이제 찍힌 아이들이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햄버거 봉지랑 뭐 콜라 페트병이랑 이런 것들이 막 놓여져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시인이 그 이것들이 있는 위치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는 언젠가 소리 없이 치워진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네.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소리 없이 이제 치워질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 관찰을 통해서 뭔가를 의미를 끌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시인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근데 장문에 있어서도 우리들도 뭔가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글을 끌어내야 될 입장에서는 이제 관찰의 힘이나 이런 관찰을 좀 오랫동안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겠다라고 해서 이 시를 좀 선정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성복 시인의 시는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엄청 인정을 받고 원탑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어도 워낙 아름답게 잘 쓰시고 그런다니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이 늘 견지해야 되는 자세가 관찰의 시선을 늘 던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뭐 이제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요. 이게 그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곧 30이다 보니까 슬퍼. 이게 시 문구 중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네. 이게 최승자 시인의 30세라는 시이더라고요. 근데 뒤에 내용은 이제 너무 표현들이 세가지고 읽어드리긴 그런데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늘 이렇게 서른은 무기력하게 맞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살은 정말 환희에 차서 맞잖아요.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 곧 오게 돼 있어.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곧 공감할 수 우리 있어. 30살도 활기차게 맞아봐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준비한 시는 안도현 씨의 시인데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쵸. 시인이에요. 근데 이분의 시 중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시를 가지고 왔는데 양철지붕에 대하여라는 시예요. 근데 이 시는 이제 비 오는 날 양철지붕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 인간사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4연부터 5연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양철지붕을 이해하려면 오랜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맨 처음 양철지붕을 얹을 때 날아가지 않으려고 몸에 가장 많이 못자국을 두른 양철이 그놈이 가장 많이 상처입고 가장 많이 녹슬어 그렁거린다는 것을 너는 눈치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사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날 때라도 또 어떤 사건을 접하더라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뭐 그런 그 뒤에서 들려오는 숨겨져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뭐 많은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곱씹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네. 생각도 그럴 수 들더라고요. 있군요. 네. 네, 맞아요. 좀 비유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위에는 또 삶이란 버선처럼 뒤집어 볼수록 실밥이 많은 네, 것이라는 저 이 표현이 부분이 있어요. 되게 네,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겉으로 보기엔 참 멀쩡해도 속을 뒤집어 보면 누구나 멀쩡한 사람이 없듯이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사정이라던가 그런 사회 이런저런 조그마한 사건들이라던가 생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전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없는 얘기에서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 그럴까 양철이라고 하면 뭐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물이나 받는 양동이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끌어내신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유명한 시예요. 제 되게 28살에 타계하셨던 기영도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인데 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필자가 어떤 사건을 접한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택시 운전사의 죽음을 네. 접한 거죠. 근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냥 택시 운전사가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모두가 숨죽여야 했었던 그 시기에 모두가 숨죽여야만 했고 침묵했어야만 했던 시기에 80년대. 네, 그 네. 표현을 검은 잎을 달았다는 걸로 표현을 해요. 필자는. 그래서 검은 잎을 달아서 입을 열 수 없는 상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그런 검은 잎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운전사는 고함을 쳤대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의 말을 빌어서 기영도 시인이 쓴 표현이 있는데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고 그 사람의 죽음을 접했을 때 필자는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와 전혀 관계없는 먼 지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입을 닫고 세상의 귀를 닫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그의 죽음을 보고 그 필자가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그다음에 창피함, 그다음에 내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죄책감 이런 걸 느끼면서 그걸 공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택시 운전사는 이따금 뒤를 돌아본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그게 나조차도 검은 잎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짧게 문장을 쳤어요. 이게 딱히 어떤 연이라고
그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게 그냥 하나의 산문시처럼 그렇죠. 짧은 문장으로 진짜 담담하게 뭐뭐 했다,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짧게 끊어쳐서 이 하나 택시 운전사의 죽음이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시라는 표현을 해서 장문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인상 깊었던 건 그 초반에 필자가 먼 지방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죽음을 접하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이 바뀌었죠. 자기가 참 그런 것들을 참으면서 침묵했던 거를 고쳐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 표현을 나는 입을 열겠다 표현하지 않고 가까운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표현을 한 게 완전히 택시 운전사가 되지는 못한 거죠. 아직까지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저는 그 이제 시를 저도 올려주셔서 봤는데 저는 좀 너무 함축적이지 않았나. 그쵸. 약간 처음에 읽으면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세 명이 소개한 시는 그래도 좀 소재 자체도 좀 뭐 양철지붕 그다음에 뭐 편의점에서의 그 애들 뭐 남기고 간 쓰레기들 그리고 전 이불 호청 그러니까 되게 소재도 좀 가깝고 선명하잖아요. 뭔가 딱 그 물체가. 그쵸. 근데 입속의 검은 잎은 일단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것도 조금 그쵸, 모호하고 그의 라임스러워. 의미가 힙합 같아. 네, 약간 라임 힙합퍼였어. 입과 입. 입과 입. 그래서 입과 전 입.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데. 이거를 소개를 한 게 딱 그거예요. 사건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사건이 들어 있고 일단 문장 구조가 주어를 앞에다 안 놔둬요. 안 놔두고 뭐뭐뭐뭐를 나는 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주어가 잘 안 보이게 문장을 짧게 끊어치는 거. 네. 그 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건을 소개하는 방식이나 묘사하는 방식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사실 어렵기도 하잖아요. 시는 정말 아까 유근경 씨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함축적인 것도 많고 그쵸. 그래서 어렵기도 한데 좀 뭐라 그럴까 글을 쓰고 싶은데 너무 내가 스트레이트하게만 써진다 표현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시를 좀 맞아요.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를 읽으면 그 뭐 대꾸가 됐건 은유가 됐건 뭐 직유가 됐건 여러 가지 그쵸. 비유와 수사와 네. 함축적인 뭐 운율이 됐건 되게 그런 미사여구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뭐 참여시나 뭐 그런 거는 좀 너무 직설적이지만 뭐 이렇게 뭐 서정시라든지 그런 시대 보면 표현이 너무 다 좋아서 그렇죠. 참여시의 경우에는 네. 또 그쵸.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꺼내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 약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시의 경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시들을 접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저널리즘 글쓰기는 문학적이기보다는 약간 학문적인 게 가깝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문학적인 글쓰기 글에서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서 그렇죠. 좀 조절해 가시면서 한번 좀 기분 전환할 때 너무 내가 공부에만 치여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시나 소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여담인데 제가 한겨레에서 안수찬 기자님의 장문 수업을 들었을 때 네. 시를 읽으면 굉장히 좋은데 장문에 그러니까 시험용 장문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읽어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1930년대에서 40년대쯤 있었던 모더니즘 경향 그런 것들이 약간 담담하게 문장을 짧게 끊어치는 것들이 있어서 나와 나를 거리두기 하는 종류의 시를 보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부터 읽을지 모르시겠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최종화도 전부 끝내면는데 이게 마지막 회 같지 않아요. 그냥 다음 주에 또 볼 또 것 올 것 같고 같아요. 너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끝났어. 유궁정 씨의 아웃사이더 말고는 별다를 것 없는 그런 평소와 같은 그런 방송이어가지고 네. 근데 저 진짜 한 10배나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진짜. 아니야. 우리가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슬픈 맞아. 노래였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유궁정 씨랑 친해서 네. 웃겨가지고 이 상처를 사람이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뒀다가 근데 랩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아까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상처를 치료 제가 언제 저는 원숭이 아니, 아까 엉덩이는 그랬어. 빨개 이런 줄 알았어. 여러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어. 아까 나중에 들어보셔야 방송 될것 들어봐요, 같아요. 진짜 다음 예. 주에. 매일 너무 두려워. 너 사는 곳이 드러나.
아니 이 한이 맺히신 것 같은데 우리 그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어때요? 쇼미더머니 나가면 되죠. 네, 쇼미더머니. 요거 잘라가지고 오디션으로 보내. 쇼미더머니 나가. 장문복 제치고 힙통령 됐어. 진짜 리얼. 그거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네, 장문복 왜요? 장문복 멋있어요. 디스하는 거야. 책. 아이고 너무 웃긴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네.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굉장히 처음에는 시원하게만 생각했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맞아요. 섭섭하네요. 끝날 때가 되니까. 저는 뭐 좋으려면 이게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돼서 특집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합격수기. 번외편, 합격수기로? 맞아, 번외편 번외편. 이래가지고 합격수기 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깔끔하게. 맞아요. 그때 그 우리가 게스트로 오셨던 간리 씨와 빵소님도 봤으면 좋겠네요. 동창회를 좋죠. 한번 네. 해요. 다 잘 돼서. 다 잘 돼서. 다 잘 맞아. 돼서. 현직에서 그쵸. 여의도 상암동 목동 이쪽에서 만납시다. 맞아. 환희의 종로 찬 이런 쪽. 서른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럼 뭐. 우울해서 울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울지 마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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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슬퍼? 뭐 하시는 거야? 너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하오가 왜 이렇게 아련하지? 아니 외톨이 때문에. 아직도 미련 남았어. 내가 봤을 때 소심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박자를 놓쳤을까? 아니 뭐 진짜. 이건 커버가 안 돼. 안 돼. 이건 솔직히 못 부른다. 아니, 이거. 첫 문장부터 박자가 생기셨는데.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잭스페로우까지 가지도 못했어. 죄송합니다. 근데 잭스페로 했어야 되는데. 잭스페로. 가지도 못했는데 뭐. 아직 옆에서 돋듯이 숨 넘어가실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뒤에 잭스페로도 나오고. 진짜 치명적인 노래였어. 네, 치명적이다 진짜. 근데 칼날 만지면 베어버리는 칼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야? 심장으로부터는 시작하던 사람. 진짜 대박. 이거- 힙합도 딕션이 중요해요. 맞아, 이게 또박또박 말해야 된다 규. 진짜 아깝다. 가독성, 가청성이 좋지 않아. 천석이님은 뭐 네. 어떻게 남기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천석이 그냥 씨. 저도 되게 재밌게 그냥 녹음했고요. 뭐 음. 많은 거 배우고 갔고. 근데 뭐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아쉬움이 도움을 남네요.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맞아요. 아쉬움이 남기도 그런 아쉬움이 한데 남아. 제가 합격해서 다시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고급진 정보. 네. 다음에는 올 답 있는 가이드북을 답 있는 만듭시다. 가이드북. 우리 다음에. 올 말에 네. 다시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 네. 공약 합격해서 네. 네, 합격해서. 그러니까 더- 내년 1월 1일에 입사하는 거죠. 더 그렇죠. 양질의 컨텐츠를 제가 그런 거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문 싹 다 털고 괜찮네. 괜찮네요. 책 내요. 진짜 합격하면은 준비하면서 합격하면 그 습작 공개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 합격하면 맞아. 공개하는 게 나은 거 같아. 다 맞아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저희? 언제-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 헤어짐은 뭐죠, 이거? 아니겠지요. 네, 지금 송포유 괜히 시켜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들떠 계속 있어요. 지금 노래하고 계셔. 70년대. 어쩌면은 올 연말에 이제 슈퍼스타 K로 수수께 나서 데뷔하시는 또 거예요. 나와서 책. 마이크 책. 책. 네, 슈퍼스타 K 점점 악마 편집하면 사람 이상하게 만들. 저희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모두 화이팅이에요. 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는 없네요. 네. 네. 다음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